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가수 네. 또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좀 짧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많이 짧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5분 정도? 5분. 네. 쇼트. 네, 맞습니다. 국가수 쇼트. 지난 여름 방학에 서울대에서 신입생 입학 전형 예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신입생 앞에 보니까 2024학년도. 그럼 뭘 뜻하는 거죠? 2024학년도에 신입생이 되는 학생들.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적용되는 입학 전형인데 바뀌는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발표가 됐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3에 집중이 되니까 네. 아무도 이제 이거에 관심이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고3이 입시가 어느 정도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때 같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극소수인데 우리가 맞아요. 서울대의 어떤 입학 전형에 대한 예고를 네네. 확인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서울대라고 하면, 우리가 상위 클래스 대학인 건 맞는데, 네. 우리, 공교육의 어떤 교육의 방향점을 먼저 제시하는 대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형을 할 거라고 예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고대, 그리고 중경외시,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입시의 큰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시작을 서울대에서 하면 다른 대학교에서 다 따라가는 추세니까 네네, 볼 맞습니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공을 하려고 하면 이 어떤 교과목이 필수다. 요즘 이제 학생들이 2015 개정이나 고교 학점제 때문에 네. 이제 과목을 선택할 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랬을 때 혹시 전공 관련 교과 선택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수능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과탐, 사탐도 아닙니다. 네. 이 과탐에 응시 영역 기준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읽어드리는 시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로 이런 학생들이 따로 찾아서 보기에는 참 힘든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안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안내가 되어 있다. 전공별로.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표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첫 번째는 핵심 권장 과목. 아무것도 없네요. 아, 네. 그러니까 아니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인문대학을 이 관련 학과를 가려고 하면 네. 크게 개의치 않겠다. 인문대학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네. 쪽은 네. 특별히 권장하는 과목을 특별히 두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이고, 근데 이제 이것도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한두 개씩 늘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특징은 지금 권장 과목에 네. 사회과학 대학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제학부라고 되어 있죠. 네네. 경제학부에서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이제 요구를 하죠. 수학 쪽에. 네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보통 이제 문과, 이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 이제 이수를 하는 과목이라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네. 미적분을 요구를 하는구나.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공에 들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교과구나 하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자연과학 대학으로 나왔을 때 난리도 아니죠. 이 자연과학 대학에서는 참 요구하는 게 많네요.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순수 과학을 다루다 보니까 기초 소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맞아요. 네. 이 공부함에 있어서 당장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대학을 가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내갈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앞에는. 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다가설 수 있냐? 이걸 이수하지 않았으면 조금 불리함을 받을 수 있다. 어디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그 학생의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하냐도 상당히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채점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풀려하구나 하는 것들
하나 이제 우리가 보니까 생명과학부 하나 봅시다. 생명과학입니다. 네. 생명과학 2를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네요. 그 생투 과목이 이제 주로 세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든요. 아, 또 전공이라고. 세포 요즘 이제 또 유전공학 모르겠어. 예, 예. 근데 유전공학.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는 야, 미적분이 네. 순수과학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게 이게 보니까 다 미적분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구환경과학부에서도 물리학 2가 필요하고 네. 여기 보니까 또 미적분이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은 받으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듣는 얘기가 물리, 화학, 생물을 다 선택을 하면 네. 너무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 여기 지금 대학에서도 이제 제시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은 필수로 고등학교 때 준비를 해와야 된다. 사실 쉬운 것만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쉽고 어렵고의 문제라기보다 자기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할 시기가 왔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리의 시대 아닌가요? 편집. 네. 네. 자, 그 다음에, 공과대학들 보니까, 정말 수학적인 기본적인 요소를 대학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고, 특히, 보이죠? 아우, 물리 싫어. 물리학이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등한시 하거나 어렵다고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 가면 이제 2과목이잖아요. 네네. 2과목은 진로 선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해서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 이상 잘했을 때 점수를 받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을 때 자기 전공하고 맞춰서 좀 도전적인 진로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서울대학교에서 정해주긴 했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 지금도 네.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맞아요. 비슷하게 선택은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지도를 하는데 이게 문서화돼서 나온 것은 처음이니까 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미술대학은 크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없고요. 네. 이 사범대학은 각 전공에 맞춰서 네. 그 과목 핵심 권장 과목들이 보이는 게 네. 눈에 띕니다. 그리고 생활과 과학대학에서도 어떤 특정한 우리가 교과목들이 눈에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보면 네. 수학하고 과학에서 네. 좀 어떤 특정한 분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입니다. 발표한 것 중에 수능 과학탐구 응시 영역 기준 개편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걸 갔을 때 학생들이 많이 보는 표가 요거예요. 꾹쌤, 네.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조합에서 네. 학생들이 보통은 과학 탐구에서 쉬운 거 2가지, 원을 2가지 보통은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공부를 학생들한테 점수를 좀 더 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정 점수가 3.5점인데 네. 사실 3.5점은 엄청 큰 점수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소수점 이하로 정시에서는 그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3.5점은 엄청 큰데,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앞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것만 딱 봤을 때는 무조건 2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네. 그 전에는 2 과목이 1개라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서울대 원수를 못 냈어요. 2를 꼭 했어야 됐네요. 그래, 그걸 제안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서울대의 목표는 1+1, 원과목 2개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2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올 수 있다. 서울대에 이제 지원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완화된 입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략적으로 보면은 2를 하는 게 맞아요. 훨씬 더 좋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왜냐하면 이 투구에 대한 점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서울대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2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근데 나름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대학이라고 했으니 네네. 좀 그래도 2 정도는 하는 학생이 가는 게 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좀 하는군요. 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갈 때 우리가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고, 근데 예전에는 투 과목을 반드시 한 과목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완화는 시키되 점수 차는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뭐야, 끝인 거예요? 서울대 얘기 다 했잖아. 두 가지. 자, 정리해 보면 네. 자기 진로에 맞는 어떤 선택 과목을 제시해줬다. 예, 그래서 혹시 그 과목들 아까 표가 궁금한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어째 공식 문서인데 혹시 유튜브 이런 데는 못 올라가죠? 이거 뭐 올려놓죠 뭐. 아, 네네. 링크를 걸어놓을까요? 네. 여기? 링크 네. 안에 링크에 보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 과목을 2개 하든 섞어 하든 2를 2개 하든 뭐 상관없이 서울대는 지원할 수 있지만 그래도 2 2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짧지만 아주 그냥 중요한 내용이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이게 이제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요. 저. 사실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고 네. 또 누구한테? 이제 고1 학생, 네. 고1이 이제 또 들어오는 학생들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겠죠. 네, 고1, 중3.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